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피고인 측의 장시간 변론으로 특검 구형이 불발된 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결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재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재판에서 특검 구형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검 구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지규현 재판장은 특검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오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사실상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결심 공판에 앞서 열린 증거조사에서 장시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정당한 직무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장은 자위적 해석의 픽션, 허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재판부에서 이런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듯 증거조사에만 장시간을 이어간 김용현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국회 앞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어 군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 앞을 점거하고 군인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들의 제보 영상, 또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무장 계엄군을 막아 세웠고 누구 하나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결심 공판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중간 조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이 재판부에 선고영량을 요청하는 법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건넸고 한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중간 변호인과 귓속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을 바라보며 활짝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지친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있거나 고개를 떨구며 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30년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몰렸습니다. 재판 1시간 전쯤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서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셔틀 외교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한 뒤 만찬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2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셔틀 외교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입니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와 함께 조세희 탄광 위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조세희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1942년에 스물사고로 조선인 136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세희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최근 중일 갈등 고조 속에 두 나라 정상이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관련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위성락 실장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영국 등 아태 지역 12개 나라가 결성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 가입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갖고 동포간담회를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방한하는 유럽 국가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5만 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지만 실업률 하락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일자리 증가치는 기대에 이하였는데요.